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시장이 폭풍우를 만난 듯 했습니다. 나스닥이 하루 만에 3.5% 넘게 그냥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기술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다우존스, S&P 500 지수까지 큰 폭으로 같이 하락하면서 시장 전반의 그 공포 심리가 확산됐어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정보 소스를 좀 보면서 대체 무엇이 이런 급격한 변화를 촉발했고 이게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또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랄까 시장의 민감도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여러 악재가 그냥 동시에 터진 그런 형국입니다. 핵심 원인을 딱 꼽자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불붙은 그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여기에 또 기름을 부은 게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이 소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아주 결정적으로 자극한 거죠. 네, 그럼 그 발단이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에 대해 상당히 강한 대규모 관세 부과 가능성, 이걸 언급했죠. 심지어 시진핑 주석과의 에이펙,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담 참석 자체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고요. 이건 그냥 엄포 이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발언 수위도 높았지만 그 배경하고 타이밍도 시장은 주목했어요. 최근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거나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는 등등 미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도발적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조치들을 계속 내놨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일종의 강력한 맞대응 성격이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 발표된 게 아니라 이런 강력한 말 자체가 시장을 이렇게까지 흔들었다는 건데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지정학적 긴장이 높은 상태에서는 이런 발언의 파급력이 훨씬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 정확한 지적이세요. 게다가 중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죠. 히토류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 생산 요소들에 대한 수출 통제까지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건 단순히 양국 간의 힘겨루기를 넘어서서 반도체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아주 촘촘하게 얽혀있는 첨단 산업 전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입니다. 아시다시피 히토류는 사실상 현대 기술 산업의 비타민 같은 거니까요. 근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시점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휴전 합의가 발표된 직후였다는 점도 좀 의미심장하게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마치 하나의 불씨가 좀 잦아드니까 바로 다음 타겟으로 시선을 돌린 것처럼요. 네,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가 참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모습이죠. 이런 와중에 중국이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퀄컴을 딱 정조준한 것은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퀄컴이 이스라엘의 그 차량 통신용 칩 개발사 오토톡스라고 있는데 거기를 인수하려던 계획에 중국 규제 당국이 반독점 조사를 딱 개시하면서 제동을 건 거죠. 아, 퀄컴 입장에서는 정말 아픈 부분을 건드린 셈이네요. 매출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 본토 기업들로부터 나온다고 하니까 이번 조사의 파장이 그냥 단순한 인수합병 무산 그 이상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특정 기업의 M&A를 문제 삼는 걸 넘어섭니다. 중국 기업들이 퀄컴 칩 대신에 자국에서 개발한 칩이나 다른 중국 경쟁사들 제품을 쓰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 있죠. 즉 핵심 기술에서 자급자족하고 미국 기술 의존도에서 벗어나려는 더 큰 그림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퀄컴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미국 전체 기술 패권에 대한 견제구를 날린 셈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퀄컴 하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군요. 과거 엔비디아를 향한 반독점 조사 시사라던가 중국 내 미국산 AI 칩 구매 제한 조치 이런 걸 돌이켜보면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 전반을 겨냥한 좀 광범위한 압박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중국의 의도는 여러 층위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나 다른 현안들, 예를 들어 미국이 부과한 펜타닐 관련 제재 철회라든가 자국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 허용, 이런 걸 얻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로 쓰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둘째는 내부적으로는 자국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여주면서 동시에 미국 기술로부터의 독립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도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
이런 복합적인 배경 속에서 터져나온 악재들이 결국 시장의 투매를 불러왔군요. 주요 지수 하락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우존스가 1.88%, S&P 500이 2.7%,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3.5%나 급락했습니다.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역시 3% 이상 하락하면서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음을 보여줬어요. 네,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VIX 지수,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죠. 이 지수가 20일을 넘어서면서 지난 4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정말 극에 달했다는 명백한 신호예요. 거의 모든 업종에서 매물이 쏟아졌고 국제유가 같은 원자재 가격도 5% 넘게 급락하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회피 심리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 어떻게 보면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기술 섹터, 그중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충격이 컸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을 모아놓은 베넥 반도체 ETF,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가 4% 가까이 하락했고 엔비디아와 퀄컴 같은 대표 종목들이 하락을 이끌었죠. 퀄컴은 5% 이상, 엔비디아 역시 상당한 폭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바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미국 시장은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급락할 때는 손실이 원금 이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하락폭을 더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했을 경우에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강제로 청산당하는 그 마진콜이라고 하죠. 그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세가 더 빨라지는 거죠. 이번 급락은 이런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딱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위험자산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죠. 네, 전형적인 위험 회피, 즉 리스크 오프 장세였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국채금리가 급락했어요. 특히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하루 만에 11bp, 그러니까 0.1%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BP는 베이시스 포인트를 의미하는데요. 금리 변화를 나타내는 작은 단위입니다. 또 다른 안전자산인 금 가격 역시 온스당 4,000달러를 다시 넘어서면서 불안 심리를 반영했습니다. 상한이 이상파 9m,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또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점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우선 시장 심리가 순식간에 바뀌었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예요. 얼마 전까지 이어지던 낙관론, 어찌 보면 약간의 거품이나 안주 심리가 좀 팽배했던 상태에서 갑자기 공포로 그냥 급격히 전환된 거죠. 네, 사실 시장은 이미 상당히 민감한 상태였다고 봐야 합니다. 주식의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 수준이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일부 지표는 2021년 시장 고점 수준에 근접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시장이 좀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토양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펀더멘탈, 그러니까 시장의 기초 체력에 대한 평가는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AI 혁신이 가져올 성장성이나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미중 갈등 재점화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서 이런 펀더멘탈 요인을 그냥 압도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AI 열풍은 여전히 시장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의 장기 성장 스토리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우세하긴 해요. 하지만 동시에 미중 갈등 격화는 단순히 심리적인 영향을 넘어서서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실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거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소위 밸류에이션 멀티플, 즉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 자체를 낮출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고요. 네, 그렇죠. 그게 부담이겠네요. 듣고 보니 정말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청취자분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국면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현명할까요? 여러 조언들이 나오고 있죠. 우선은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일부 기술주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 같은 걸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이른바 해지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고요. 섣부른 저가 매수보다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면에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 오히려 좀 빛을 발한 분야도 있었어요. 코카콜라나 펩시, 필립 모리스 같은 필수 소비재 기업들,
소위 방어주라고 하죠. 이런 기업들은 시장 급락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폭이 작았습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꾸준히 소비되는 개폰을 파는 기업들이니까요. 이런 현상은 국내 시장에서도 식품주처럼 비슷한 성격의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소형주에 대한 시각은 좀 더 복합적입니다. 한쪽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시화될 경우에 그동안 고금리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중소형주들이 낮은 밸류에이션하고 실적 개선 가능성을 바탕으로 반등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미국 내수 시장에 집중하는 우량 중소형주에 주목하는 시각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중소형주 투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아요. 그래서 나온 전략 중 하나가 핵심 대형 기술주하고 일부 가치주 또는 중소형 우량주를 함께 가져가는 이른바 바벨 전략인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의 한쪽에는 AI 같은 장기 성장 스토리를 가진 메가캡 기술주를 담고 다른 한쪽에는 현재 불확실성을 좀 방어해주거나 금리 인하 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배치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네, 그리고 채권 투자의 매력도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채금리 수준은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지금 채권에 투자하면 이 높은 이자 수익, 즉 인컴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게다가 향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자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도 채권 투자의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고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 비중 확대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전략입니다. 물론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신중함이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다면 더욱 위험 관리에 신경 써야 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는 시장 하락기에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 위험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또한 미중 갈등 외에도 일본 연립정부의 붕괴 가능성이라든가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정 같은 다른 지정학적 요인들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서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좀 흥미로운 소식도 있었어요.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에이펙 회의 참석 가능성을 다시 내비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요. 시장의 격한 반응에 조금 놀란 걸까요? 네,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급격한 하락이 그의 좀 강경한 입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앞으로 에이펙 회의에서 실제로 미중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지, 그리고 만난다면 어떤 분위기와 결과가 나올지, 이게 단기적인 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상황은 유봉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주요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원래 예정되었던 9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 영향으로 10월 24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물가지표는 연준의 금리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거고요. 그리고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 시즌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AI 관련 기업들을 포함한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하고 향후 전망, 즉 가이던스가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번 시장 급락이 이게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더 긴 하락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지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고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약세장의 시작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우세해요. 앞서 언급했듯이 AI 혁신 같은 시장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미중 갈등으로 대변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담 요인은 앞으로도 계속 시장을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정말 숨가쁘게 시장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시장은 트럼프